네, 안녕하세요. 시와학원에서 군사통번역 강의하고 있는 강천호 강사입니다. 오늘은 언론인들을 이제 전쟁터에서 보호하는 내용에 관해서 음원 들으시면서 정리해 보시겠습니다. 자, 같이 이제 화면 속으로 들어가 보실까요? 네, What can be done to protect journalists? 언론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어떤 조치가 취해질 수 있느냐? 지금 녹화 진행 중인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전쟁 관련된 소식인데요. 관련해서 저희 블로그에 오시면 음원 등 다 내려받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시면은 첫 번째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보시겠는데 그 전에 잠깐 요거 좀 보실까요? 저널리스트라고 있죠. 그 이 저널리스트가 이제 언론인이죠. 그래서 포괄적으로 이 기자라든가 앵커라든가 이런 그 분들을 다 포괄하는 거죠. 이것도 세분화해서 좀 다른 것도 보실 게 있기는 한데 일단은 먼저 War Correspondent라는 말, 그래서 이 저널리스트는 언론인이에요. 지금 보시면 이제 War Correspondent가 이제 기본적으로 이 Correspondent는 전문 기자를 뜻하죠. 그래서 전쟁을 전문으로 취재하는 기자인데 종군 기자라고 하죠. 그래서 그냥 단순히 취재를 하는 월 리포터, 이 전쟁 취재 기자하고 구분해 주셔야 되고요. 이 코레스판던트가 이제 이 언론인 한 언론인의 이제 한 분야다 이렇게 보실 수 있는 어, 내용을 보실 수도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하시고 방금 전에 코레스판던트가 전문 기자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로 다르게 해석이 되는데 전쟁 이런 식으로 어떤 기관에 출입을 하게 되면 화이트하우스 이렇게 해서 백악관 출입 기자라고 하죠. 자, 그 다음에는 어떤 특정 지역에 어, 상주하게 되는 전문적으로 취재하는 그런 분들 특파원, 그리고 방금 얘기 드린 종군 기자, 그리고 언론인, 그리고 법률 전문 기자 등이 됩니다. 어떤 특정 분야를 맡게 되면요. 그 미국 사람들이 내셔널, 인터내셔널 이렇게 하면 각각 이게 국내부 그리고 국제부 기자가 됩니다. 그 분야의 소식을 전문으로 전한 그런 기자들이죠. 자, 그러면 첫 번째 들어보실까요? The Israel Hamas war is inflicting a devastating toll on civilians. 자,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은 어, 엄청난 파국적인 피해를 민간인에게 가하고 있습니다. 자, 이 시빌리안도 구분해 주셔야 되는데요. 시빌리안이 민간인이죠. 그래서 이 시민, 어떤 특정 국가의 시민권을 획득한 그런 분들과 당연히 구분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주민, 그리고 국적자 중요하죠. 자, 그다음에 컴페이트리어트는 동포라고 한 핏줄을 타고난 민족 구성원을 나타낼 때 쓰는 말이죠. 그래서 동포라고 하는데 이게 overseas하고 같이 들어가면 교민입니다. 교민. 자, 그 정식으로 이제 구사해 주는 게 좋고요. Tens of thousands of Palestinians and more than 1,000 Israelis have been killed since October. Among them are journalists. 예, 수만 명의 팔레스타인인 그리고 만여 명의 이스라엘인들이 10월 이후로 피살당했습니다. 그 중에는 언론인도 있었죠. The Committee to Protect Journalists says it's the deadliest conflict for reporters, photographers, and camera operators since the group began tracking casualties in 1992. 네, 언론인 보호위원회가 밝힌 바에 따르면 이는 가장 치명적인, 가장 많은 사상자를 낸 전쟁으로서 기자 그리고 사진 기자, 카메라 기사들에게 그러하였는데 이 단체가 1992년 사상자를 추적하기 시작한 이래로 그렇다는 것입니다. 자, 이 컨플릭트가 여러 가지로 해석되는 거 아시나요? 그래서 가장 마음적으로, 심적으로 이제 어긋나 있는 상태를 뜻하는 갈등부터 뭐 충돌, 심지어는 전쟁, 전투, 뭐 반목 여러 가지로 진짜 해석을 해요. 그래서 여기서는
적어도 이 컨플릭트가 데드리스트라고 이렇게 사상자들을 낸 거잖아요. 데드리스트, casualties 이렇게 보면 적어도 무력 충돌 내지는 전투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봤다시피 지금 여기서는 하마스하고 하고 있는 이스라엘 간의 전쟁을 지칭하는 어떻게 보면 대명사로 쓰인 거예요. 그래서 이 관련된 문구로 이것들이 여러 가지 해석이 된다고 그랬는데 예를 들어 이 갈등 같은 경우에는 이런 그 실리를 볼 수가 있죠. 사드 아시죠? 사드. 그 사드 때문에 한국과 미국이 어떤 디스코드를 가지기도 했었죠. 이때 갈등이라는 말로 디스코드 그 갈등을 볼 수가 있고요. 자, 이 반목은 feud 추천을 드리고 충돌은 한 세 가지 정도가 있는데 일단 그 clash 그 무력 충돌할 때 쓰는 그 다음에 그 crash이라고 해서 crash는 이제 차량 같은 것들이 이제 그 꽁하고 부딪히는 그런 식이 이제 되거나 추락이 되기도 하는 crash 그 다음에 collision 이 차량 같은 것들이 충돌할 때 쓰는 그런 것들이 있죠. 자, 충돌. 그다음에 이제 지금 하나 더 예를 보시면 지금 한국 전쟁 있잖아요. 6.25. 쉽게 말하면 이 6.25를 나타낼 때 during the conflict 이렇게 해서 묘사, 대명사식으로 이렇게 받아가죠. 이럴 때는 전쟁을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이 conflict라는 말이 정말 해석을 또 여러 가지로 정리를 해주셔야 되는, 염두에 두셔야 되는 어휘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자, 이어가 보실까요? Ali Rogan tells us what's driving this mounting death toll. 네, 이 로긴 기자가 이렇게 증가하고 있는 그 사망자 수의 그 어떤 것이 동인으로 작용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전해 주시겠습니다. Reporting from war zones has always been risky, but now experts say it's never been more dangerous. 네, 전쟁 지대에서 그 보도를 한다는 것은 항상 그 위험을 수반했지만 현재 그 전문가들은 지금보다 그 더 위협했던 적은 한 번도 없었다고 합니다. 워존 이렇게 하고 전쟁이 벌어지는 그 전쟁 구역이죠. 그 전쟁 지대라고 하는데 이 전장이란 말과 구분해 두셔야 돼요. 전장인 그 축약어인데 전쟁 그 전투 현장의 준말이죠. 그래서 배틀, 필드 그 전투 현장 주로 전장 이렇게 됩니다. At least 97 reporters, 92 of them Palestinian, have been killed since the start of the Israel Hamas war. 최소 그 92명의 그 기자 그리고 그 중에 팔레스타인인이 92명인데 이들이 어,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그 개전 이래로 피살을 당했습니다. Dozens more have been arrested, injured, or vanished. 그리고 수십 명 이상이 그 체포를 당하거나 부상을 당하고 혹은 어, 행방 불명됐습니다. 예, 자취를 감췄다는 거죠. 그래서 이 vanish하고 missing 행방 불명이 유명한 게 missing 그리고 disappear 뭐 이런 말들이죠. 자, 이 체포하고 또 당연히 구분해 주셔야 되는데 밑에 이제 제가 담아놓은 그 문구 이렇게 보시면 이 round up 그다음에 apprehend라는 말은 검거가 되죠. 현장에서 이제 잡는 겁니다. 그런데 체포도 잡는 거지만 저거는 이 구체적 혐의가 있어야 되고 영장이 있어야 되죠. 저게 미리 사전에 발급을 못하면 사후라도 영장이 발급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 48시간인가요? 한국 같은 경우에는 체포해둘 수 있는 그 시간도 제한이 있어요. 자, 그다음 캐치는 이 적발이 되죠. 이렇게 잡아가는 그 라운드업하고 이 현장에서 그 순간에 어떤 행위를 잡아내는 겁니다. 그래서 캐치가 있는데 이 언커버라는 말이 잘 모르세요. 이 언커버라는 말이 어 그 떡볶이 같은 거 뭐 예를 들어 이 단속을 이렇게 야외에서 팔면 안 되는데 그런 식으로 하는데 잡으면 이제 단속이 되는데 이 죄송합니다. 그 적발이 되는데 그런 거 말고 현장 말고요. 혐의 같은 것들을 잡아내는 거예요. 그런데 현장에서 물리적으로 잡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잡아내는 그런 식일 때 이 비물리적인 적발 혐의 적발 따위가 될 때 언커버를 쓰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 into custody라고 돼 있죠.
이렇게 어딘가로 그 데리고 들어가는 into custody는 연행하다라고 기본적으로 해두시면 되는데요. 이건 조심하셔야 되는 게 into라고 처음에 데리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미 in custody, the suspect is in custody 이렇게 되면 이미 잡혀 있는 상태죠. 계속. 그럴 때는 구금 쪽으로 해석을 하게도 됩니다. 자, 그 다음에 booking이라고 해서 입건이죠. 사건으로 정식으로 기록이 되는 겁니다. 이거는 흔히 접할 수 있는 게 이제 우리 속도 위반을 한다든가 교통 관련해서 그러면 이제 입건이 되죠. 자, 그다음 디테인이 이제 구속부터 불법적으로 하게 되면은 예를 들어 테러리스트들이 디테인을 하면 뭐라고 하죠? 억류라고 합니다. 디테인. 이렇게 염두에 두고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Jody Ginsburg heads the Committee to Protect Journalists. Jody, thank you so much for being here. 네, 긴스버그 씨는 언론인 보호위원회의 대표를 맡고 계신데요.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이 위원회라고 했잖아요. 이게 민간단체 같은 건데 시민단체, 운동단체 하는 그런 식인데 이게 어쨌든 그 명칭은 커미티를 그대로 준용해서 이걸 그 위원회라고 해요. 한국에서도. 그렇지만 이게 위원회라고 해서 이게 위원장이 될 수는 없죠. 진짜 위원회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는 대표라고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 수장 내지는 대표, 헤드. Tell us about what it's like right now for Palestinian journalists on the ground in Gaza to do their jobs. 네, 지금 현재 이 팔레스타인 언론인들에게 있어 가자 지구 그 현장에서 이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어떤지 좀 말씀해 주실까요? 그라운드 있잖아요. 이게 특히 군인들이랑 같이 나오게 되면 헷갈립니다. 그라운드가 예를 들어 그라운드 워, 뭐 그라운드 컴뱃 이런 식이 되면 지상전, 지상 그 전투 이렇게 되잖아요. 그런데 on the ground 이렇게 되면 이 두 가지가 다 돼요. 그래서 이게 현장이라는 의미가 되기도 하고 지상이라는 의미가 되기도 합니다. 여기 같은 경우에는 뭐 이 기자들이 활동을 할 때는 물론 뭐 대개들 기자들은 이 발로 뛰어다니면서 이게 취재 보도를 하겠지만 뭐 아시다시피 그 헬기 같은 거 타고 그 상공에서 촬영도 하고 뭐 여러 가지가 있죠. 그래서 이분들이 지상에만 다리 묶여 있으면 좀 이상하죠.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시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는 그렇게 식별이 어렵진 않은데 군인들이 그 troops on the ground 이렇게 하기 시작하면 조금 다른 얘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그다음 보시죠. It's extraordinarily difficult for journalists in Gaza right now to do their jobs. It's been 7 months of war, 7 months when they've not been able to leave. 네, 정말 이례적으로 이 언론인들이 가자 지구에서 지금 현재 업무를 수행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지금 그 6개월간 전쟁 중에 어, 아, 음, 7개월간 현장을 이탈할 수가 없었습니다. 꼼짝 못하는 그런 어려움을 토로한 거죠. No one else has been able to get in, so they are bearing the brunt of the reporting. 네, 아무도 이곳 진입을 할 수가 없었고 그래서 보도를 하면서 직격탄을 맞고 있는 거죠. 자, 브래드 브런트 그 유명한 표현이죠. 그래서 이 브런트라는 말이 원래 공격의 예봉이라고 알려져 있는 맨 앞에 건국의 선두를 에 있다가 날카롭게 공격을 받는다는 그런 식의 이제 물사로 표현인데 해석은 어느 정도 굳어져 있죠. 직격탄을 맞는다. 묘사입니다. 어디까지나 진짜로 이 탄약을 맞는 게 아니고요. 아시죠? 자, 직격탄. They are reporting the war and living the war, so they're subject to the same bombings, the same attacks. 네, 그렇게 이들이 전쟁을 보도하면서 전쟁을 이, 살아내고 있는 거죠. 일상적으로 이제 전쟁을 취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마찬가지로 이제 폭격을 당하고 또 동일한 공격을 당하고 있습니다. 자, 이 바밍은 둘 중에 하나가 돼요. 테러리스트 바밍 많이 들어보셨죠? 그런 경우에 이럴 때는 대개 테러 분자들이 그 차량 같은 데 폭탄을 설치를 한다든가
아니면 그 스스로 이제 수이사이드 바밍이라고 그래가지고 자폭조끼 입고 터져서 스스로 자살을 하는 그럴 때 쓰는 거. 그게 제일 흔하죠. 그런데 이제 여태까지는 우리가 볼 때 그런 게 가장 주를 이뤘지만, 이 테러리스트라고 해서 이제 바밍이라는 폭격이 되기도 하는데요. 폭격, 그런 거를 못하는 법은 없죠, 이 사람들도. 근데 여태까지는 그런 경우를 접할 수가 없었습니다. 거의 제로에 가깝게. 자, 그래서 이 폭격을 나타내 줄 때, 이거는 항공기로 폭탄을 투하하는 거죠. 그래서 이걸 바밍과 헷갈리지 않게 정식으로 쓰게 될 때는 어떻게 합니까? aerial bombing. 동사구로도 aerially bomb something 이런 구조로 갑니다. 폭격. 자, 이렇게 같이 정리를 해 두시고요. 마저 남아있는 각주를 보실까요? 자, 저 1번 체이스라고, 아까 이제 트랙은 추적이죠. 이거는 물리적으로 뒤에서 쫓아가는 추격입니다. 자, 어프리엔션은 아까 다 저희가 정리를 해봤죠. 테러리스트 바밍도 정리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하신 내용 등 정리 잘 하셔서 보시고, 혹시 궁금한 사항이 있다든가 하시면 언제든 연락 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